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여드름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한 피부과 전문의 김우진 원장의 칼럼입니다. 여드름을 짜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여드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아크네스균이라고 불리는 여드름균과 박테리아가 증식하면 한 곳에 있던 증상이 피부 전체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흔해 보여도 잘 없어지지도 않고 몸을 괴롭히는 여드름. 대체 어떤 질환인지,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얼굴과 가슴, 등, 어깨, 목처럼 주로 유분이 많은 신체 부위에 자주 생깁니다. 보통 10대 사춘기와 20대 초반 연령대에서 잘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임상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조금 어렵게는 심상성 좌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억할 것은 여드름이 면포라는 증세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면포란 좁쌀처럼 생긴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모공이 각화되고 막히면서 형성되는데요. 이렇게 모공이 막힌 상태에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과 번식이 일어나면 피부에 염증과 농포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여드름은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모공 입구가 막히고 균이 번식하면서 생기는데요. 그 때문인지 여드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지 분비량을 과하게 줄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방법인데요. 피지는 외부의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지 분비량이 지나치게 적어지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져서 오히려 피부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피지가 필요하고요. 피지가 분비되는 것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드름은 크게 비염증성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비염증성 여드름은 염증이 생기지 않은 초기 상태의 여드름입니다. 비염증성 여드름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모공이 열려서 바깥 부분이 검게 산화된 상태인 블랙헤드, 모공이 닫혀서 세균 증식이 쉬운 상태인 화이트헤드, 그리고 모공이 닫혀서 배출되지 못하고 흰 알갱이로 보이는 좁쌀 여드름이 있습니다. 반면에 염증성 여드름은 모낭 안에 갇힌 피지에 의해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고름이 생기고 해당 부위가 붉게 변하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염증성 여드름은 진행 단계와 증상에 따라서 구진성, 농포성 또는 화농성, 낭종성, 결절성 총 5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염증성 여드름 중에서도 화농성 여드름은 흉터로 남을 확률이 크고요. 결절성, 응괴성 여드름은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셀프 압출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드름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용하는 약과 직접 바르는 약을 통해서 여드름을 개선할 수 있죠. 의료 장비를 통한 시술도 있습니다. 여드름의 상태에 따라서 4가지 광원 선택 치료가 가능한 오메가 PDT를 비롯해서 V레이저, 피코프락셀, 그리고 산호칼슘 성분을 이용해서 각질 제거와 피부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FCR 필링 시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트 필링, 서브시전 등이 있죠. 전문 의료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내 상태에 적합한 시술을 선택하는 한편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피지가 순조롭게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각질 제거와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각질 제거 후에는 즉시 피부 진정을 위한 보습을 함께 해주셔야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쉽게 여기고 성급히 짜내거나 방치하기도 하는데요. 여드름 하나가 피부 건강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현재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를 통해서 면밀히 진단받고 적절하게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피부과 전문의 김우진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면도 트러블의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한 피부과 전문의 김영훈 원장의 칼럼입니다. 면도 트러블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수염이 많이 나는 분들이라면 꽤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 면도 후에 나타나는 트러블 증상은 주로 자극성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모낭염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피부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으로 피부의 기본적인 상태나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면도날 자극이 가해진 부위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말 그대로 환자 본인이 특정 물질에 대해서 선천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요. 지퍼나 똑딱이 단추, 그리고 면도날 등과 같은 금속성 항원에 접촉했을 때 24시간에서 36시간 후에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면도 트러블과 일반적인 여드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발생 부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여드름은 이마나 볼처럼 피지가 많은 부위에 나지만 면도 트러블은 턱과 코 밑 그리고 목 부분에 주로 생깁니다. 발생 원인도 다릅니다. 여드름은 생활 환경과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반면에 면도 트러블은 면도날과 같은 외부 물질과 피부가 지속적으로 맞닿으면서 나타납니다.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 것이죠. 이렇게 면도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는 연고를 바르면서 자가치료를 시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항생제 연고를 발라서 치료할 수 있지만 염증이 오랜 기간 이어졌거나 턱이나 목 주변의 피부에 상처가 많이 남아있다면 병원에서 먹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만약 염증에 고름까지 생겼다면 염증 주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도 트러블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면도 날부터 점검해야 하는데요. 일반 면도기를 사용한다면 10회에서 20회 사용한 후에는 면도기 날을 갈아주시고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한다면 1년 정도 사용하고 난 뒤에 날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면도 방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털이 뻣뻣하고 굵어서 면도 후에 푸른 자국이 남는 분들께는 습식 면도를 추천할 수 있는데요. 면도할 부위에 쉐이빙 폼이나 젤 등을 바르고 1, 2분 정도 기다려서 모발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면도날을 물에 살짝 적신 뒤에 수염이 난 방향대로 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으로 면도를 하면 면도날에 쉽게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정방향으로 면도하는 것이 피부질환 예방에 좋다는 점을 알아둬야겠습니다. 털이 많지 않은 분들께는 면도날에 수분을 묻히지 않는 건식 면도를 추천하는데요. 이때에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데 면도 전에 수염에 묻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요. 전기 면도기 중에 일자날 면도기를 사용한다면 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시고 원형 날이라면 피부 위에서 원을 그리듯이 면도기를 움직여야 수염이 잘 깎입니다. 건성 피부와 지성 피부 모두 면도 방법은 동일한데요. 예방과 관리 이후에도 면도 트러블이 지속된다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통해서 털의 밀도를 줄이고 굵기를 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영훈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피부과 전문의 한지호 원장의 칼럼입니다.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작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집에 있는 연고를 대수롭지 않게 바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고를 사용할 때는 용법과 용량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제 연고라면 오남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 질환에 흔히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습진과 피부염을 비롯해서 다양한 염증성 피부 병변 치료에 이용되고요. 항염증, 면역 억제, 증식 억제 등의 효과가 있어서 피부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제를 오남용하면 피부가 위축돼서 혈관이 노출될 수 있고요. 그 결과로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멍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다모증과 저색소반, 알레르기 반응 등도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강한 강도의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임의로 오래 사용할 경우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는 쿠싱 증후군과 같은 전신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스테로이드제는 다른 도포제에 비해서 연고나 크림, 로션처럼 제형이 다양하고요. 종류 또한 매우 많은 편이어서 정확히 구분하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통해서 진단받으시고요. 피부 질환별 반응도와 도포하려는 신체 부위의 특징, 그에 따른 적절한 제형과 강도 등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사용하시길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한지호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